이 자료가 지금 그 핸드폰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죠. 다 다운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내용들은 아마 되게 돌아가셔서 대충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또 상황에 있고 6월 30일 날 또 6월 모평도 결과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9월 또 모평 접수가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9월 모평 된 거가 나중에 9월 모평 원서 접수 결과가 나올 때 선택 과목 간에 어떻게 또 학생들의 이동수가 벌어졌는지도 또 중대 변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부터는 6월 30일 이후부터는 6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라서 이 점수를 토대로 정시 합격 점수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입시 기관들에서 나올 것 같고 또 지난주 일요일날도 제가 어떤 설명회를 갔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입학생들이 사탐으로 또 갈아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거칠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돌아가는 입시 환경을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자료 지급을 좀 빠른 스피드로 좀 해봅시다. 일단 올해 6월 달에 지금 89,887명 일단 6월 모평의 졸업생 등의 접수사항으로 봤을 때 졸업생 등은 검정고시가 포함된 겁니다. 검정고시 포함된 건데 의대 모집 정원이 올해 줄어들었는데도 일단 졸업생 등은 많이 지금 현재 6월 모평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N수생 여파, 졸업생 여파가 좀 금년도는 좀 크게 현재로서 나타난 건데 저게 나타난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 검정고시가 많아져서 저랬을 걸로 거의 추정이 돼요. 올해 검정고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정고시가 서울 경기도에 4월달에 봤던 인원들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지난해 일반계 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이 5년 만에 최대치 규모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검정고시 변수가 지금 저게 가만히 된 거고 이제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9월 모평 때 작년도가 지금 106,559명으로서 지금 2011학년도 이후에 10만 명이 지금 넘어간 게 지금 처음으로 작년도에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2022학년도에 10만 명이 넘은 적은 있었지만 저 때는 기억해 보시면은 9월 모평 수능 원서 접수 쓴 애들한테는 코로나 백신을 놔줬죠. 그래서 저희 허수가 잡혀가지고 저랬던 거고 9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가 최대 규모인데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작년도 저 10만 6천 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 자체도 또 최대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수능 응시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것도 너무 또 경합이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만 갖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수능 인원 자체가 많아지면 1, 2등급 인원도 많아지는 거고 또 그런 또 유리한 면들도 각 과목마다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9월달에 지금 10만 명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6월달 모평 봤던 애들에 비해서 한 17,000명 정도가 N수생들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N수생인지 검정고시가 됐든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6월달에 안 봤던 애가 약 2만 명 가까이가 9월달에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본수능 때 가면은 졸업생 등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가 18만 1,000명으로 작년도가 이제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가 18만 1,000명을 넘어오고 나서 한 18만 한 5천, 6천, 한 19만 명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규모인데 어쨌든 작년도에 6월달 모평의 시험에 안 보고 본수능 때 나타났던 애가 9만 3천 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얘네들의 수준대가 어떤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이상이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9월 모평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고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학원에서 그 TO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한 1분에 그냥 타임아웃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9월 모평 때는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또 재수생들은 학교에 가서 졸업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선택을 안 합니다. 또 학교도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TO도 아니고 그래서 9월 모평은 실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애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변수가 일단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졸업생들의 성적을 보면은 일단은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0% 정도 대학생들이 지금 2등급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재수했다 한 20% 정도가 수능 2등급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80%는 2등급 안에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능 성공으로 볼 수 없는 게 80%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20% 정도가 성공하는 거고, 냉정하게 놓고 보면 재수에서 30%는 성적 상승, 30%는 유지, 30%는 하락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집단의 졸업생, 검정고시, 고3 이렇게 돼 있는데, 졸업생들이 한 20% 국어 수학에서 지금 현재 2등급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한 1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성적의 분포도는 졸업생 20%, 검정고시 10%, 고3 7%로 순서입니다. 근데 이번에 검정고시 랭킹 2위권에 해당하는 세 군데 집단 중에서 두 번째 장하는 검정고시생이 많이 늘 것 같다라는 것,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서 검정고시생, 중기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검정고시생들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 집단이고, 한 6년 전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검정고시 합격생이 한 80명이었었는데 작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검정고시 합격생이 189명이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금년도는 다른 변수보다 검정고시생들이 얼마만큼 인원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도 졸업생 변수보다 더 큰 변수고, 졸업생이 증가됐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졸업생보다는 검정고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는 지금 현재 졸업생이 한 32.2%, 검정고시가 18.3%, 고3이 18.0%. 어쨌든 영어는 열에 3명 정도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영어는 어쨌든 2등급 안에 들어오는지 못하면은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지금 현재 47,733명이 더 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1등급, 2등급 숫자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의 수시 합격선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그냥 무난할 정도로 봐서는 안 될 사안이 47,000명이라는 저 수치 자체는 최근 연도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 내신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에다 의대 모집 정원도 지금 한 1,500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의 합격선 예측은 지난해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고2, 고1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정도로 지금 학생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현행 통합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저 때는 재수생들이 다 몰립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막차 타는 통합수나 형 고2 학생들은 올해 입시 결과 사항을 상당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사탄면은 계속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사탄이 6월 모평으로 봤을 때 작년에 27만 1,000명 사탄 받던 것이 9개 과목 그냥 숫자를 다 더하게 해봤던 건데, 올해 36만 8천, 9만 6천 건이 좀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35.5%가 늘어난 상황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체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6월 30일 날 이제 채점 결과 7월 1일 날 받아볼 텐데, 사탄 학생들 중에서 등급이 한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기대를 좀 가지고, 본수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탄 1, 2등급 학생들도 뭔가 워딩을 줄 수 있는 거는, 웬만한 주요 상위권 대학 의대에서도 수시 수능 체제에서 사탄 과목을 금년도 인정하는 대학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상위권 사탐 학생들도 가타내가 이쪽으로 넘어지는 상황이고, 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분에 보면은, 자, 6월달 시험 성적 결과표가 나왔다. 9월달에 한 13만 1,000명에서 13만 9,000명, 몇 천 명 정도 오르다가 수능 때 갑자기 16만 4천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문화가. 이래서 6월달 지금 현재까지 6월달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6월달 시험 봤던 사탐, 가탐의 과목별 응시 숫자는 지금 현재까지도 모릅니다. 그게 6월 30일 결과가 나올 때 알게 되는 건데, 저때 변화를 보면서 내가 선택한 과목이 9월달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는 떨어지고, 본수능 때는 얼마만큼 올라가는 과목이었냐에 따라서 점수 변화가 큽니다. 저게 만약에 응시 집단이 본수능에서 많이 늘었다, 4%, 1등급, 11%, 2등급 이런 팍 늘 수밖에 없죠. 그럼 점수 상승이 기대되는 거니까
뭐 4, 5, 6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열심히 파야 되는 과목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점수 인원 자체가 빠져나가는 과목에 해당된다고 하면 1, 2등급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을 하면서 해야 되고, 올해 추석 때까지 아마 사탐, 가탐 문제는 가장 최대 이슈로 일단은 삼아야 됩니다. 합격 여부의 결정적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탐구를 지금 다 보고 있고, 현장에서는 현재 탐구 과목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뭐 선생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단과 특강, 뭐 추석 특강,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또 추려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이 늘었습니다. 고3들만 보더라도 많이 늘었고, 55.9%에서 66.6%까지 현재 고3이 3월달, 5월달 교육적 모의고사도 봐도 그렇고, 오늘 고1, 2는 6월달에 봤던 모의고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아마 저희 저녁 때 가서 또 저희도 지금 아직 제가 최종 보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저런 상황도 지금 어쨌든 고3도 많이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6월달에 다음 주에 채점 결과가 나오면 9월달에 내가 보는 시험에서 얼마만큼 또 변수가 있는지는 작년도 6월달과 9월달 응시 집단수를 한번 잘 보고요.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과목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9월달에는 요 정도 더 들어오고 더 덜 들어오는 거니까 성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본수능 때는 얼마만큼 된다라는 것을 성적 결과표 받아보면서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 지금 이제 본수능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유리하다 무조건 응시론이 많으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위권 학생도 어쨌든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변수가 큰지 안 큰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원화 매체가 항상 앞섭니다. 지금 모든 시험에서는 지금 원화 매체가 같은 100점을 맞고 같은 95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찍혀 나오는 표준 점수가 뭐 계산 방식에서 원화 매체가 계속 높은 상황. 이제 점수적으로는 좀 가볼래. 점수적으로 지금 화면상에 보면 점수가 원화 매체가 계속 높아지게 돼 있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가 계속 앞서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원화 매체를 선택하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고득점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내가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고 있고 한글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 언어 매체 학생들한테 같은 점수를 맞고도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수 외고나 국제고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로 갈아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거는 이 점수 격차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에가 한 28.9%로 지금 추정이 되는 평가 통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원화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가뜩이나 점수도 잘 나오는데 이과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과 학생 대부분 수학 선택이 미적분 기하인 거죠. 지금 과학탐구를 선택한 애가 56%, 합법과 작문과 원화 매체에서 이게 지금 다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한글과 통계를 선택했고 수학,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들 정시보다 수시에서 뭔가 판단하지 못하면 밀려오는 학생들한테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정시에서 또 학교 내신이 문과에서 굉장히 상단에 있는 학생이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내신이 상단에 있는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도 타고 넘어오는 게 저희 추산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과 학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금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주는 상황이고,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80~90%는 이과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게 사탐 런으로 가는 정확한 경로인 것 같습니다. 가탐 2개에서 사탐 2과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탐 하나를 베이스로 갖다 놓고 사탐 하나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이다. 어쨌든 원화 매체가 이과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이 많다는 얘기를 일단 기결이 되는 건데, 저건 수능 정시 때 해당하는 얘기로 국한하지 말고, 수시 때도 마찬가지로 수학 잘하는 애는, 학교 내신 수학 잘하는 애는 이과가 많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국어까지도 이과가 많은 거고, 저희 추산내고 영어까지도 이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정량적 지표 등급 위주로 지금 현재 선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결과값이 공개 안 돼가지고 그렇지 상당수 이과 학생들이 수시에 대학 간판 브랜드를 높이는 문과 쪽으로 넘어서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합격선의 공개 자체가 다행히 그래도 지금 공개된 것들을 보니까 주요 대학들이 수시만큼은 정확하게 공개를 했어요. 수시만큼은. 학교 내신 등급을 한 3, 4년 전에 비교 데이터가 가능하도록 공개를 했고 정시의 합격 점수 공개는 지금 거의 다 엉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자, 여러분 서울 소재의 가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지금 국어 2등급이 13%가 2025학년도 나왔죠. 학교 내신으로 한산해 보면 4%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이죠. 그럼 13%까지 2등급이 나왔으니까 학교 내신으로 평균적으로 하면은 서울 소재에서 학교 내신에 국어 2등급 나오면은 수능도 2등급 나왔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다는 평균치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고 살짝 2등급 벗어나 3등급 초반대 애들도 수능 국어 2등급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경기권에 가보면 9.1%니까 4% 1등급, 11%가 2등급인데 9%까지가 2등급이 나왔으니까 경기권에서는 2등급을 맞고도 내신 2등급 맞고도 수능 2등급은 안 나오는 애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지역을 매칭을 해보면서 지금 내가 학교 내신과 수능 성지에 대한 어떤 예측 그리고 평균값에서 멀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비슷하게 수렴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 영어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6.9%가 영어가 2등급 이내입니다. 26.9%는 4% 1등급, 내신으로 11% 2등급, 23% 3등급, 40%가 4등급이니까 26.9%니까 서울 소재 학교 내신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니까 4등급 초반대들도 수능에서 2등급 이내가 나왔다라는 거가 되니까 6월 목표 받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학교 내신과 수능에 매칭되어 있는지 미스매칭되어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학습 정도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거 자체는 지금 학원계에서 보면은 영어 성적을 보면 성실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학습 양이라든지 직결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혹시 미스매칭이 되고 좀 원하는 점수가 아니었다 싶으면 학습 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쪽으로 나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학교 문과학과에서 지금 이미 이건 보도가 많이 나왔죠. 한 87.1% 서강대 86.6%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 보면은 아동가족학과 100%. 자, 이들 학과에서는 정시에서 이과라고 추정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한계는 있어요. 미적분 기하가 무조건 이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 미적분 기하가 갈아타나게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수능에서 수능 수학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문과 학생들이 어쨌든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 100%가 나왔다. 그러면 저기는 저들 대학을 만약에 내가 노리는 학생이라고 하면 저건 정시보다는 만약에 한글과 통계하고 특히 학부과 전공을 선택했더라고 하면 저건 무조건 수시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저런 학생들이 저들 학과에 많이 수시에 몰리게 되면 내신 합격성도 상승의 요인이 발생한 것이지 하락의 요인이 발생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게 단순하게 이 수치가 이들 대학에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정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수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시의 판도 자체는 수시에 그대로 뭔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 학과들을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 데이터가 금년도의 첫 공개입니다. 첫 공개였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입시에 영향, 작년도도 재작년도에도 이게 늘상적인 문제였다라고 추정은 됐었지만 서울대학교 달랑 하나 정도가 나오고 그것도 의원실 통해가지고 자료나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전면 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는 자료가 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수시에 상당한 지원의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잘 한번 해석을 해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대학별로 미적분 기하 정시 합격생률이 높은 학과들 상위권 학과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미적분 기하를 좀 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기에서 정시에 저렇다면 수시에서도 저걸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인문계학과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높은 학과들은 또 저기는 또 미적분기 아이들이 또 꺼려하는 학과들로 되는데 이게 이 금년도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6월 30일 날 채점 결과가 나오고 합격선 예측이 나오고 막 이런 설명회가 진행이 되다 보면서 뭐가 진행이 되나 막 모의 지원도 해보기도 하고 막 트렌드 있고 막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성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적분기 아이들이 꺼렸다는 얘기가 되고 상위권이 꺼렸다는 얘기죠. 뭐 점수가 안 됐으면 떨어졌을 테니까 어쨌든 저런 패턴이 첫 결과이기 때문에 추세선 오늘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첫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는 합격 점수의 위치도 그 대학 내에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별로 또 들어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문과학과 쪽에서는 대학의 레벨이 눈에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학의 레벨이 좀 어떻게 되느냐 학과의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평소 일반적인 인지도에 있어서 인식상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전공 선발이 작년도에 첫 선발은 아닌데 전면 학대 시행이었죠. 전면 학대 시행 결과 유형문은 일단 뽑고 나서 문과든 이과든 일단 들어와서 대학 들어와서 과를 문과든 이과든 선택하라는 건데 75.3%가 17개 대학 분석해봤더니 75.3% 이과가 싹쓸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전공 선발 전형 유형원 문과 학생들 원서내기 정말 두려운 전형이 됐습니다. 정시에서 일단 거의 대부분 싹쓸이가 돼 있고 이것도 첫 결과입니다. 그럼 수시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저들 대학에 수시에 들어가면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것도 아리까리해집니다. 이제 왜? 학교 내신 우수파가 이과가 많다라는 사실. 정시도 점수가 우수해서 지금 싹쓸이 했는데 수시 때도 내신을 같은 얘는 2.5를 들이밀고 얘는 2.0을 들이밀면 얘를 붙일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물론 문이과 교수들이 또 면접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에 또 공개는 학교 내신 성적이 합격 점수를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참 아리까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에 문과는 텅 빈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이과 쪽에 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문과 자리를 이과한테 내줄 격이 됐다. 유형원은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 이번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문과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부담스러운 지원하기에 부담스러운 유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 비율은 올해 이과가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 수시에서는 저 비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시에서 미적분 기하로 추적을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변수도 크고 그 다음 유형2는 뭐냐면은 일단 뽑는데 문과 쪽 뽑고 이과 쪽 뽑아서 문과 쪽에 학과만 선택을 하라. 경제든 국문학과든 이과 쪽으로 뽑고 이과 쪽에 학과만 선택하라는 게 유형2인데 그 유형2 중에서도 문과 쪽으로 뽑은 학과들 들여다봤더니 46.7%가 지금 현재 이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형2에서도 지금 이과가 문과로 치고 넘어왔던 거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전원 이과로 추정이 되는 미적분 기하입니다. 그러면은 유형2도 지금 문과 학생들은 현재 자리를 내주고 있다.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자연계를 뽑는 거는 거의 다 이과였어요. 문과가 넘어가는 거의 없고 자연계는 자연계가 거의 다 뽑혔고 인문계로 선발하는 무전공 선발은 자연계가 넘어왔고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선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이과생으로 뽑히고 상위권 대학은 거의 퍼펙트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유형원 선발 규모 작지 않은 대학들 많습니다. 지금 유형원의 선발 규모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도 15.1%고 국민대학교 39.7%, 세종대 36.9% 만만치 않은 비율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저게 지금 교육부에 인센티브까지 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여기 만약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2학년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마 저기 부분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고요. 올해 결과는 저보다 더 커지면 커지지 낮아질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싶고 2027학년도 내년도에는 더 커질 것 같고 2028학년도 현 고1 학생부터는 이게 내신과 수능 제도가 다 바뀌어지는데 핵심이 수능 제도 바뀌어지는 게 문과 이과 똑같은 시험제도 풀어보고 똑같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수학 잘하는 이과애가 수학은 싹쓸이 할 것 같고 문과든 이과든 사회하고 탐구를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바뀌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과 성향이 강한 탐구, 가탐을 잘하는 애들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무전공 선발이 현재처럼 계속 가는 추세대로 간다라면은 현 고1부터는 수학 과목을 잘하느냐 과학 탐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과 최상위권도 그냥 싹쓸이, 이과는 당연한 거고, 의대를 갈 수 있다 없다도 그날 저녁에 수학 시험을 수능해서 잘 받느냐 과학 탐구를 잘 받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물론 여러분 형 5일부터는 통합 수능으로 해서 문이과 완전 통합 이렇게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게 형국상으로 놓고 보면은 문이과에 대한 어떤 그 대학 학과는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유분리, 쏠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어쨌든 무전공 선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높고, 이거는 수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대 합격선, 이거는 비교가 가능하고, 일단은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비교를 해봤고 인문하고 자연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합격 점수가 높죠. 이게 바로 학교 내신 높은 애가 고등학교에서도 이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정시에서 수학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 침공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수시에서도 사실 충분히 타고 넘어오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 대학에서는 이 점수로 B대학 갈 거를 만약에 갈아타면, 일단 역시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브랜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대학에 들어와서 뭔가 해결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역력하지 않나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 설문조사에 하면 이과생 중에 30%는 문과 교차 지원 의사가 있습니다. 수시 재정에서. 그 얘기 자체는 뭐냐, 내신 성적 우수한 거를 이쪽 대학에 가면은 자연계에서 못 가는 대학을 문과 쪽으로 가면은 대학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판단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고 주요 10개 대학, 그리고 2024, 2025 합격 선도를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됐든지 간에 정량적인 지표가 대단히 지금 현재 큰 그 격차가 없을 정도로 연도별로 지금 2개 정도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금년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수시에 원수되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수험생이 다 보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2개년도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 넘어가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봤을 때 과연 그걸 꺾으면서 판단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 추세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지원 추세가 매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했다면 합격선도 달라졌어야 되는데 거의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통계 발표 자체가 수시에서가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정시는 오히려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수시는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자, 서영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자연, 작년 올해 얼마만큼 점수 격차가 많이 연세대 교육학과가 제일 많이 벌어졌는데, 인문계 쪽에서 연대 고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 분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육학과 0.5점, 1.37에서 1.87이 최고 큰 하락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서 합격선의 변화들, 그다음에 서영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 자료는 주요 10개 대 학생부 교과전형 인문, 주요 10개 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 이렇게 쭉 이 자료까지는 다 패스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요 10개 대학을 되게 들어가셔서 화면상으로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에 작년하고 올해 점수 차, 이제 7월달에는 더 벌려서, 그럼 한 더 전화해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문과 자연의 격차, 또 또를 따른 학과별로 얼마만큼 등락폭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뭔가 하나 딱 집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시는 여러분도 스스로 이해를 하시면서 스스로 통계를 가지고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궁금한 걸 질문하고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어느 특정 입시 기관에서 저걸 딱 정해준다 불가능한 영역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수치가 너무나 명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공개된 겁니다. 예전 5, 6년 전에 가면 무조건 어디 가서 찍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소프트되고 이런 통계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정도 통계적으로 수렴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가요를 갖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17개 대학교 올해 합격생 정시 합격생을 대학에서 지금 현재 엉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표현이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 수학, 탐구, 학과별 등록자 70% 커트라인 점수의 국수탐 100분위 점수를 공개했던 것이 올해는 그 점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탐구 하나 몇 점, 탐구 두 과목제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최악 의대 모집 정원 확대돼서 얼마나 1년 내도록 흔들렸고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서울대학교 공대가 연세대 고대 공대보다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점수였는데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까지 점수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시. 그래서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시에서는. 그래서 그냥 국어, 수학, 탐구 각의 끄트머리 애들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합산 점수의 콤비네이션 몇 점인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정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는 저희 현재로서 요 자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더 지금 뭐 아이디어 가지고 분석 중에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은 연세대, 손용원에서 한데 발표대학 기준으로서 우리 대학 학과에 커트라인 등록자 커트라인 70% 컷 점수 100분위는 저렇습니다라고 했던 거를 일단 보기 좋게 그냥 등급으로 만산해 보면은 문과 서울권 주요 17개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과는 수학이 일단 발목을 잡았네요. 3, 4, 5등급이 많죠. 합격자가 3, 4, 5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애들이 많다는 얘기에서 저것 때문에 떨어졌고 저것 때문에 원서를 못 냈고 문과 학생들은 저 과목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추고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가 지금 다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유리했다라고 탐구가 되어 있지만 탐구 점수가 안 나왔다. 그냥 이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탐구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냥 단순한 문항이 보면 두 과목입니다. 두 과목 다 잘 보기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그냥 한 과목인 거고 또 이 두 과목을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만약에 빼렸다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뒷전에 갖다 놓고 했다가는 낭평원은 아주 영순위 과목으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두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과목 잘 보기가 저렇게 어렵다는 결과론적으로 좀 저렇게 나왔고 자연계는 국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자연계는 국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왔고 탐구는 두 과목 다 안 나왔죠 지금. 그래서 탐구 변수가 크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문과도 이과도 공통 분모는 탐구,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 이게 올해도 지속될 것 같으냐? 그 부분은 같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도 금년도 상으로 봤을 때는 첫 공개입니다. 첫 공개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판단 지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국수탐 콤비네이션으로서 몇 점이 있나를 공개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합격권도 나왔을 거는 같아요. 이변적인 것들 상상할 수 없는 등급이 저기에 붙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숨겨져 있습니다. 추정도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서. 다만 이 정도 때까지 이게 형성됐다는 걸 보면서 탐구 과목에 어마무시한 등급이 합격권에도 형성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각 과목별 낮게 각각 다른 아이들의 커트라인 점수를 해놓은 거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생의 국수탐 평균을 공개한 거는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대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진 애가 붙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영어는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으로 오면은 2등급 정도 때 들어오면 일단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가 되고 3등급, 4등급, 5등급도 한 40% 영어 변별력은 상당히 없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웬만한 상위권 대학에서 2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붙는다. 3, 4등급도 붙었다.
이런 상황인 거니까 6월 목표 결과 나오면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참고 해 보시고요. 연세대학교 상황 보면은 연세대학교 올해 붙은 애들 수학 절반이 인문계 3등급이었고 또 탐구가 저 정도 나오네요. 역시 연세대도 문과에서는 수학과 탐구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연계에서는 연대 국어 안 나왔고 탐구 두 과목도 안 나온 두 과목 다 안 나온 상황이에요. 성균관대학교 영어는 다 2등급이네요. 그 연대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성균관대학교가 3등급 수학 탐구 과목 문과에서 안 나왔고 영어는 3등급까지 합격선 있고 4등급부터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4등급부터 붙은 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도 좀 그렇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70% 커트라인입니다. 지금 80, 90, 100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5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3,000명에서 4,500명이 된 거를 우리가 한 50% 정도를 증가됐을 때 이제 상황을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합격선 공개 안 되는 이 30%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긴 레인지입니다. 이것도. 이 자체가 지금. 그래서 여기 3등급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4, 5등급이 없었던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감안을 해볼 때는 이것도 등록자 기준 그러니까 한 30%는 지금 빠져있는 거다라는 것도 또 한 번 또 뭐 질러볼 수 있는 범위 레인지 정도고 또 대학들이 왜 각 대학 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이렇게 공개했던 것도 뭔가 의미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도 지금 현재까지 공개가 안 돼 있고 전화해봐도 공개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 공개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바뀌어지면서 서강대학교 한번 보시면서 등급 분포별로 쭉 보면서 경희대학교 일단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 보시기에 합격선이 2024, 2025 내신 합격선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합격선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보는 육안으로 봐서 0.1 차이였습니다. 작년도에 의대 모집 1,500명 학대 영향 내신 합격선의 변화 0.1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쪽으로 지금 이제 몰려가서 이제 벌어진 상황인지 또 여기도 한 30%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의대 모집 정원이 5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대 합격 점수에서 공개 안 되는 건 30%가 지금 현재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로 또 원액대로 믿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정말로 이 정도 애들이 추가 합격을 통해서 빠지고 계속 작년에 무지하게 빠져서 그걸 예상 들어갔습니다. 무지하게 빠질 것이다에 대한 예측은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빠져서 이동을 했으면 바닥에 있는 손은 바뀌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70% 컷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N수생들이 들어와서 메꿔졌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나머지 30% 제가 봐도 하락의 포인트는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하락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보통 예년 같으면은 SNS상에서 난리가 좀 났거든요. 한 5등급짜리가 붙을 때는 이런 얘기도 또 안 돌아요. 또 금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손이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공개되지 않은 하위 30%.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계를 한번 내본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변수가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이건 저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상황이고 의대는 내일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자료에서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특히 수시하고 정시에서 전국 선발, 지역인재 선발, 농어촌 전형 선발 각 부문별로 공개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의대까지 이 정도로 하고 의대 나중에 보면 과목별로 국어, 수학, 탐구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 그냥 자료집으로 대체하겠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지금 오래 못 만듭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2022, 2023, 2024학년도까지가 일관성 있게 발표됐습니다. 각 대학들이 국수탐
100점, 100점, 100점 이 세 과목 평균 100분위 점수로 공개를 했던 건데 올해 이게 공개가 안 되고 그냥 과목별로 되다 보니까 유추가 어렵죠 지금. 해봤자 지금 분포도 정도가 지금 나온 건데 어쨌든 최근 3개년도로 봤을 때는 2022, 2023, 2024학년도 문과에서 그냥 국수탐 2등급 정도 때가 이거 한 저기 밑에 학과 정도이나 그 대학의 밑에 학과들 기준으로 보면 위에 한번 아니 저 위에랑 지금 2등급 맞고 한 5개 대학 가던 것이 2024년도 8개 대학으로 늘었고 2024년도 8개 대학이었고 만약에 3등급 받았던 애들 수능 정시입니다 지금 3등급 받았던 애들이 저 대학을 가는 데가 18개 학교였고 그 다음에 17개 학교 20개 학교까지 늘었습니다 2024년도가 그 다음에 4등급 가는 학교가 7개에서 6개, 7개. 대한민국에서 인서울이다, 중경외시다 3등급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올해는 이 자료를, 이 표를 못 만듭니다.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 4등급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웬만한 중경외시도 붙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추세선으로. 자연계단 가보면은 옛날에 2등급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서영고도 2등급이면 가는 거고, 상위단 3등급 붙었다고 확실히 추정합니다. 이것도 70% 커트라인 점수예요, 지금. 그 다음에 3등급이 붙었던 학교가 13개 학교, 저 대학의 레벨도 보면 만만치 않죠. 3등급이 어떻게 저기 정시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대학들도 있죠, 지금. 저게 13개 학교에서 15개 학교에서 16개 학교로. 문과도 늘어나는 추세고 이과도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계속 나타났었고 작년도에 의대 모집정원 1,500명이 확대가 됐었다. 그럼 저게 지금 중위권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은 어느 정도 사단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 3년도의 버전으로 봤을 때 저런 버전이었습니다. 저 버전이 작년도에 급격한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죠.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뭐 수학 6등급으로 붙었던 대학 학과들까지 막 적나라하게 공개가 시작될 겁니다. 7월달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공개된 영역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돌려볼 텐데 어쨌든 저 자료가 현재 금년도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자료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예측치가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자료까지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공개 자료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해석을 하시고 이건 고1, 2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대가 3,000명이면 나머지 민원에